마을교육 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에 와서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오늘은 그 광주 마을교육 공동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저번에 우리 토론회 때 온라인에 뵀는데 제가 약속대로 광주 와서 선생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산구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연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광주에 여러 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산구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죠. 네. 센터 직원으로 하시지만 사실 그동안 이미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 나눠보니까 주민자치회와 학생자치의 결합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도 하시고 또 그걸 지지하기도 하고 또 도와드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 활동하는 내용을 좀 더 함께 나눠볼까요? 네. 저는 센터에 근무하기 이전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했던 네. 단체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단체 중에 단체 활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고등학생들이 네. 마을에 있는 예. 주민자치와 어떻게 결합해서 활동할 건가, 이게 가장 중점적인 고등학생이 주민자치 네, 결합. 네, 주민자치 결합이었는데 네. 제가 센터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정강고등학교하고 같이 결합해서 주민자치 활동을 했던 기억이 참 아직도 되게 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도시의 정광고등학교가 네네.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랑 결합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광산구는 주민총회 이전에 더 좋은 주민자치 주민회의라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 전에 네네. 회의 구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총회가 있는 거지만 그 이전부터 주민회의 방식으로 연 1회 정도 마을 현안이라든지 마을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올리는 이런 주민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회,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네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이 마을교육 공동체였어요. 그 기본이. 네네, 기본이 마을교육 공동체였고, 제가 어떻게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기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강고등학교가 특히 이제 사립학교고, 사립. 네,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동하지 않아요. 정규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게, 그래서 가지고 이게 참 사립이 네. 맘만 먹으면 지역사회의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성함 말해도 될까요? 아니, 편하게. 예. 좀 이름이 어려운데 한병권 교장 선생님 계셨는데 네. 이 교장 선생님은 항시 그 생각이 있었어요. 학생이 마을에서 함께 활동하는 게 학생자치다. 그리고 어떻게 학생이 보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게 그게 학생이다. 예, 학생자치. 학교 아니 아니라. 아니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절쯤 저희가 이제 마을 교육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학교 그다음에 공행정 그리고 이제 마을에 있는 많은 기관사회단체들과 모여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모여서 우리가 마을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네. 찬성하고 지지하고 지원을 해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교장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강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뭐 주민 회의에 올려봅시다 이런 건 아니었고 학생들과 함께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예. 도대체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 중에 본인 스스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그 마을의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멀리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을을 알고 있다면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게 있는지 이런 워크숍을 한 학기 내내 진행했거든요. 마을에 알기도 하고 네. 지역사회를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28명의 동아리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본인들 시간을 뭐 주말에 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동아리 시간에도 하기도 했지만 마을을 꼼꼼히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마을에도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한 학기 내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학생들의 불편 사항들도 애들이 꼼꼼히 그 안에 담았겠죠. 네, 담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불편한 건 실은 버스 노선이었어요. 학생들이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좀 힘들었냐면 이제 정강고등학교에 있는 곳이 구도심이에요. 예. 그래서 버스 노선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 신도심을 거쳐서 돌아와요. 예, 돌아와요. 근데
정강고등학교로 가는 버스 노선하고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버스 노선이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하다. 그래서 중간에 내려서 많이 걸어가야 돼요. 행정복지센터를. 그러면 불편함.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좀 가기 힘든 구조죠. 그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본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그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도 신도심을 가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신도심에 있는데 신도심을 가기 위해서 주민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동안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신도심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도심이 이분들이 또 불편해지는 어려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불편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의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제를 그러면 학생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이 의제를 가지고 주민센터 그러니까 그때는 주민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죠. 주민자치위원회가 매년 일에 주민회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주민회의에 올려보고 싶다. 학생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그때 당시 동장님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럼 한번 해보자. 이 의제도 한번 주민회의에 올려보자. 근데 이걸 누가 준비할 거냐? 그렇죠. 네, 누가 준비할? 근데 학교가 특히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준비해보겠다. 학생들이 네네, 직접 네가 올려보겠다. 네, 올려보겠다 해서 본인들이 버스 노선도 뭐 이렇게 그려보기도 그려보기도 하고 또 노선도 따라가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주민회에 올려봤어요. 근데 네. 이제 주민들의 대다수는 주민회 올렸을 때 학생들이 하니까 하지마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네. 주민들은 그래 우리의 가려운 곳을 학생들이 긁어주네. 뭐 그래요?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죠. 진짜 다녀서 확인했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회의 의제로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겠잖아요. 네. 학생들이 의제를 올렸지만 주민들도 관심이 가져지고 뭐 동뿐만 아니라 구까지도 이게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차로 무슨 구도? 구도.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구나 그때 당시 주민회를 이제 주민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청장님이나 이 모든 정정도 알게 되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학생에 이어서 마을 주민 그리고 동행정 구청이 함께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버스 노선도 바뀌었고 실제로. 중요해요. 실제 네네. 제한을 실제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정을 변화시키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주민회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강훈은 사립고라 여기를 지원하는 선생님은 한 분이 돼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정성.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 다음 해에도 이걸 진행하게 하는데 물론 이제 전년도와 똑같은 학생들은 아니에요. 똑같은 학생들은 아닌데 매년 2학년들이 이걸 진행하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또 새로운 의제를 도전하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번 이제 이 다음에 학생들은 조금 더 좀 개방적이고 조금 전년도 의제보다 좀 발랄한 의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가 본가도 없고 로고도 없고 우리 동네를 좀 알리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알리지? 알릴 방법이 뭘까 해서 본인들이 만드는 게 의룡동가예요. 여기가 이제 구도심과 신도심이 합해진 이름이 의룡동이거든요. 그래서 의룡동가를 한번 만들어서 동가는 노래죠. 노래를 만들어서 좀 퍼트려보자 해가지고 의룡동가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가사도 쓰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민회에 올리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자기 동네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회에 올라가서 뭐 높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있게 아이들이 만들어보고 이게 이제 근간이 돼서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우리 마을이 뭐 노래도 있고 또 우리가 한번 해봤더니 버스 노선도 바꿔보고 뭐 이번에는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 마을 한번 같이 해볼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도 함께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구도심에는 골목길을 좀 바꿔보자. 그 대신 바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 학생들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세피드라는 게 있다던데 안전 대책 구축하는. 세피드 모델. 세피드 모델 좀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골목길을 이렇게 정강고에서 구도심으로 가는 이 골목길을 한번 바꿔보자. 정말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암과 삶의 통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건 이제 주민회의 의제로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이 의제에 대해서 주민회의 의제를 올리기는 좀 그렇다 네. 했지만 학생들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했죠. 그 과정 자체가 배움이죠. 네, 네. 성장이고. 네, 그러면서 결국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서 뭐 태양광 정지를 활용해서 가로등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제 뭐 이렇게 해본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면서 전광훈을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전광고의 사례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민 자체 이전부터 학생들은 마을 간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 한다. 네. 그리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마을 주민으로서의 내가 마을 주민이다. 정체성도 갖게 되고. 네, 그래서 되게 이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는 이제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과정을 좀 더 진행을 계속하면 좋겠는데 이걸 이제 중간에 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박해 활동이 생계비를 안 되면서 학습권 보장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거 왜 하냐? 생기부 기준이 안 되는데. 이런 활동들 때문에 이제 활동들이 조금씩 주춤하고 좀 뒤로 한 발 물러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특히 이제 광산구는 16세 조례가 있어요. 네. 주민자치위원회 16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 조례가 거죠? 있는데 이 이제 근거 조례를 가지고 저희는 주민 자체가 지금 12개 동이 있거든요. 12개 동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뭐 교육 경제 분과로 학생들이 참여가 가능하다든지 학생 분과로 가능하다든지 이런 분과까지 만들어져 있으나 실은 학생들이 주민자치 이혼이 되는 건 0명이에요. 이게 또 네. 아이러니죠. 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교육위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학교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나와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쵸.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면서 0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분과 아래 협의체를 두는 거예요. 협의체를 뒀을 때는 학생들이 굳이 주민자치 위원이 하는 시간에 나와서 회의할 필요도 없고 예. 활동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분과 활동이지만 협의체 활동으로 협의체 활동을 전환을 하는 있으니까. 거죠. 예. 그래서 분과 아래 협의체를 둡니다. 그 사례가 이제 첨단이동의 사례. 중고등 협의체. 네네. 그래서 중고등 협의체가 한 일도 첨단 이동은 네네. 그거를 이제 네. 분과 활동을 협의체 방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분과위원은 아니지만 협의체 방식으로 푸는 방식. 네, 풀어나가는데 흥미롭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이 협의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교장 선생님들이세요. 또 거기서도 네, 여기는 이제 첨단 이동은 교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공립학교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중요하죠. 네. 교장 선생님들 교사들이 지역사회 관심을 갖고 그쵸. 하는 것. 초중고 교장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첨단 이동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가까운 사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교장들 협의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교장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첨단 이동은 중고등 협의체 외에 학생 교육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학교도 있고 뭐 인간도 있고 기관 단체도 있고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 협의체들이 중고등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협의체를 지원하는 또 협의체가 또 옆에서 백업을 해주는 구조네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 주민총회까지 올리는 조사나 의제 발굴,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고 네. 첨단 이동은 이런 활동들을 해서 나온 의제들을 주민총회 올립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올리는데 주민총회 올리는 주민총회 올렸을 때 첨단 이동 같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발표는 학생들이 준비하게끔 이렇게 학생들이 발표. 네, 학생들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발표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고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발표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또 실행하는 데까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런 애로 이제 학교 앞 신호등에 뭐 신호등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주정차 금지구역, 그리고 30 속도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2019년에 저희 이제 광산구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제 유치할 때 그 첨단 예술 축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첨단 예술 축전을 할 때
전체적인 퍼레이드라든지 플래시몹을 중고등 협의체가 이걸 만들어냈어요. 학생들 스스로. 예, 혹시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재밌겠네요. 네네.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실은 저는 학생들이 마을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자치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해 나가고 싶어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좀 더 제도권적으로 좀 지원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6세 근거 조례가 있지만 교육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들까지도 좀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사례와 함께 보람된 의미도 얘기하고 동시에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히 주민자치와 연계된 이런 교육 활동들을 어떻게 학교 교육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과 교육청의 고민들, 교육부의 고민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시간이 바로 와버렸네요. 선생님 그 두 가지 사례만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어떤 시사점과 영감을 주는 사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 한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간의 소통과 사례와 교류의 장인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 선생님 연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가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모든 곳이 장벽이잖아요. 학교도 장벽이고 실은 마을에 있는 기관도 장벽이고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만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손을 잡고 연계하고 소통하면서 마을교육을 하나하나 낮은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뤄내고 있는 이런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는 마을교육의 근간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마을 안에서 주민자치, 기관사회단체 그리고 학교 뭐 여러 가지 주민조직들과 연계해서 마을교육 지원센터 내지는 마을교육 주민자치가 돼서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마을에 있는 교육들을 잘 흡수하고 또 마을의 주민으로서 정체성도 찾고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해 주신 우리 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 마을교육 공동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위한 무속인 토론회에서 만나 김 선생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 다른 분들 만나서 인터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